자, 의무이행 확보수단 또는 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행정청이 어떤 처분 등을 내렸는데 국민들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행시킬 거냐 또는 어떻게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거냐 그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상의 의무 이행 확보수단 또는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서는 일단 그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시면 현재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의 신체나 뭐 재산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행정강제. 그 다음에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의무 불이행을 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벌. 그 다음에 뭐 이른바 새로운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든가 또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를 통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그 위반자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그 밖에 신상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성의 의무 이학부 수단은 그 성격에 따라서 행정 강제 그리고 행정벌 의무 이학부 새로운 수단으로 나눠볼 수 있고 행정 강제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요건이 되는 강제 집행과 그렇지 않은 즉시 강제 그리고 강제 집행은 의무의 그 성격에 따라서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 가해지는 대집행, 그 다음에 주로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 위반 시 주어지는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그런 의무와 상관없이 어떤 의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직접 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주어지는 강제 징수 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거기에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 표에서 여러분이 좀 살펴볼 것은 결국은 그 개별적인 내용들, 이 대집행, 대신 집행할 때 대집행은 키워드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은 뭐 물론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주로 비대체적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뭔가 해야 되는 비대체적 자기의무라든가 또는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 위반 시 부작위 의무 하지 말아야 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부작위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 강제는 어떤 뭐 의무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그냥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그 다음에 강제 징수는 이거는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재산을 압류, 매각, 청산해서 그냥 돈 가져가는 강제 징수. 그래서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즉시 강제는 사실 직접 강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즉시 강제나 직접 강제 둘 다 상대방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똑같은데 다만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은 직접 강제는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전제가 돼요. 의무 불이행이 전제적 요건이 되는데 그에 관해서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무 불이행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체 재산에 직접 좀 급하니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라서 의무 불이행이 요건 전제가 아니다. 전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우리가 챙겨가 볼게요. 그래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이제 강제집행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즉시강제 특히 즉시강제는 이 세 번째 직접강제하고 비교하면서 봐두세요. 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행정 강제 나오죠. 이 대이직강 또는 대리직강에서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이 네 가지가 행정 강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즉시강제까지 합쳐가지고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리고 즉시강제까지 합쳐서 행정강제예요. 자, 일단 행정강제 봅시다. 그래서 행정강제는 세 번째 줄 다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이 강제집행 요 네 가지 대리, 직강 이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시키기 위한 또는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건데 그 의무의 성격에 따라서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시 즉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그 다음에 주로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부자기의무 이런 수인의무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의 유형적 행사는 직접강제 그 다음에 금전납부 불이행 시 강제징수 그래서 이 네 가지 대리직강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전제죠. 자, 그에 반해서 좀 이따 볼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의 유형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려와서 강제집행으로서 대집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집행. 이때 대집행에서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 집행한다. 타인이 대신한다. 대신한다라는 뜻의 대예요. 그래서 대집행이라 하면 대체적 자기 의무,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즉 내 의무 불이행이 나도 이행할 수 있는 거지만 제3자도 이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철거 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는 내가 때려 부실 수도 있고 제3자가 때려 부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일단 직접 또는 제3자 시켜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 비용을 그 의무 불이행자에게 비용을 납부하게 명하는 거. 이게 바로 대집행이죠. 우리가 건물 등을 철거할 때 보통 이 철거 형태가 대집행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게 대집행이에요. 이 대집행의 대자가 대신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고 이 대집행의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두고 있는데 읽어보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있고 어쨌든 법령에 의한 직접적 명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있고 두 번째로 이것을 그 명령에 따른 의무인데 의무가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것. 즉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게 심의 공익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대집행이 가능하고 대집행하는 방법은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경우 자기집행이라 하고 제3자를 시켜서 하는 게 타자집행인데 보통은 제3자를 시켜서 즉 철거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철거 용역하는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대신 집행하고 즉 대신 때려부시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게 대집행이죠. 자, 대집행 요건 좀 볼게요. 첫 번째,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철거 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이런 것들은 타인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 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든가 부자기 의무 불이행 시에는 대집행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될, 즉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단 말이죠. 국가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지금 뭐 사용 기간 1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1년 다 지났어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갈 의무, 퇴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퇴거 의무는 전형적인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 다음에 토지 인도는 등기를 넘겨주는 건데 등기 이전 의무는 결국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못해요. 역시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래서 이런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든가 또는 부자기 의무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즉,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하면 대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충성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요즘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에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행 강제금을 통해서 목적 달성 가능하면 굳이 대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게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그래서 결국 대집행의 경우에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게 심의 공익을 해야 할 때 한해서 대집행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해보라는 얘기예요. 결국 비례 원칙을 고려해보라는 얘기죠. 자, 내려와서 대집행의 절차는 일단 3조 1항 전조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을 할 때는 미리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한다. 자, 문서형 계고, 경고죠, 경고. 이 계고도 우리 판에는 처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항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 기한까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즉 대집행 누가 할 거다, 언제 갈 거다 이런 것들을 영장에 적어가지고 대집행 영장에 적어서 통지해 주는 거. 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1항과 2항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시 위험이 절박할 때는, 그래서 당해 행위에 급속한 실시, 뭐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이럴 때는 뭐 계고하고 통지하고 이럴 뭐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는, 즉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할 때는 전 2항에 규정한 수속, 즉 절차, 즉 계고나 통지를 뭐 준수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급박할 때, 이럴 때는 이 두 가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두 수속, 이때 수속은 옛날 한자고 지금은 절차,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 생략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집행의 경우는 계고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대집행 절차예요. 그리고 대집행 다 했으면 나중에 비용 징수를 한다. 자, 3번에 가서 대집행의 절차 첫 번째, 계고. 너 언제까지 철거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집행할 거야 라고 미리 경고하는 거죠.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을 대집행 영장에 적어가지고 통지서를 보내주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판례는 이것도 행정처분이라고 불러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날 되면 대집행 실행하죠. 때려 부시는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고, 마지막으로 다 때려 부시면 이제 그 원래 때려 부셔야 될 의무가 있는 자, 즉 원래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비용 납부 명령을 하는 거죠. 네가 할 거 우리가 대신했으니까 돈 내놔라 해서 비용 납부를 하는 거죠. 비용 납부 명령하고 안 하면 징수하고, 해서 비용 징수로 들어가요. 한자와 행정법 얘기는 뭐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재미있게 삼아서 나중에 혹시 법학 박사를 따실 생각이 있다면 한자는 꼭 공부하세요. 일본어를 위해서라도 또는 중국어를 위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특히 학위를 딴다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영어는 뭐 기본이고, 영어는 잘한다고 어디 자랑하지 마시고, 영어는 기본이고, 저처럼 이제 영어 말고 독일어를 좀 하신다든가, 또 일본어도 좀 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일본어는 책을 읽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는 뭐 책 읽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저처럼 뭐 영어나 독일어, 일본어 정도는 뭐 최소한 하셔야 되겠고요. 뭐 공부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어도 하시기도 하고, 스페인어를 하시기도 해서,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언어가 영어, 독일어, 일본어. 이거는 뭐 법학 박사 정도 학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없이 뭐 법학 박사 학위 받았으면 조금 어떻게 본다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학계에서 인정받고, 뭐 학자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뭐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또는 일본어 정도는 다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어 기본이고 독일어 거의 다들 학자들은 대부분 할 줄 알고, 또는 프랑스어 하실 줄 알고, 일본어 하실 줄 알고.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뭐 스페인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중국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런 다른 언어를 좀 친숙하게 많이 아시면 학자로서 많이 또 대우라든가 대접을 받게 되죠. 어쨌든 최소한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그 다음에 일본어, 이 세 가지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영어는 뭐 당연한 거고, 제2외국어 두세 개를 더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일본어는 뭐 굳이 말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책만 읽으면 되니까, 한자 많이 알면 일본어 책은 대부분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학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학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다. 저도 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때 가장 많이 시간 투자했던 게 어학 공부예요. 뭐 하루 10시간씩 거의 어학 공부에 투자했던 기억이 나요.
자, 잠깐 사담이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봅시다. 이행강제금은 이제 주로 부작위 의무, 뭐 수인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즉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없는 의무로서, 즉 부작위 의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나만 안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인 의무, 참을 의무도 나만 내가 참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퇴거 의무라든가 또는 등기 이전 의무 같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이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작위 의무, 수인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처럼 결국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을 못 하니까 결국 그 사람한테 의무 이행을 촉구하려면 그 사람한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제일 좋겠고,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을 내도록 함으로써 돈 내기 싫으니까 의무이행을 하게 하는, 즉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통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의 경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또는 부작위 의무 불이행 시 했는데, 요즘은 이행강제금을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에도 활용하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현행 건축법은 건축법 80조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건축법 79조에서 뭐 시정명령 등을 행정청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집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냥 뭐 간단한 집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은 많이 안 보이지만 옛날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뭐 판자촌과 판잣집 같은 거,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아주 작은 규모의 불법 건축물, 판잣집 같은 거 할까요? 그냥 무허가 건물. 자, 이런 소규모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은 그냥 철거 명령을 하면 될 거고, 그런 철거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굳이 철거 명령 만약에 불이행 시 뭐 이런 것들은 대집행하면 되죠. 때려 부셔놓고 그 다음에 비용을 받아가면 돼요. 뭐 사회 경제적으로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굉장히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건물 또는 아주 비싼 건물 또는 인텔리전트 건물, 아주 비싼 건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랑의 교회처럼 그 지하를 한참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건물을 아주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초고가 건물 또는 고가의 건물이라든가 또는 아주 미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 또는 아예 그냥 특수한 건물로서 뭐 지하로 건물을 파고 있다.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건물 2개는 사실 사무용도로 쓰는 거고, 진짜 사랑의 교회는 지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하 뭐 1, 2, 3, 4, 5층은 보통 주차장으로 쓰고, 그 밑에 5층부터 그 밑에 5, 6, 7, 8, 9층 이게 이제 성전으로 이용되는 아주 특수한 건물이에요. 이렇게 뭐 지하로 파고 내려간 건물, 이렇게 이런 특수한 건물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철거를 명한다 하는 것도 좀 우습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뭐 어쨌든 시정 조치를 명할 거고. 자, 이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불이행 시 이거 대집행하는 것도 되게 우스워요. 너무 고가에 오히려 대집행 잘못했다가 거꾸로 손해배상을 죄송합니다. 오히려 대집행 잘못했다가 거꾸로 손해배상을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불이행 시 보통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건축법 80조다. 그래서 건축법 79조 가면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됐을 때, 이때 철거, 개축, 중축, 수선, 용도 변경 이런 것들 다 대체적 자기 의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용금지는 이거는 부작위 의무니까 요거 빼고는 대부분 다 대체적 자기 의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당연히 아까 봤던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법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법 89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들고 있다까지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즉시강제 볼까요?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아까 봤던 직접강제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강제는 상대방의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해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라면,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의무 불행이 요건이 되지 않고 의무이행을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 때 상대방의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게 이게 바로 즉시강제예요. 그래서 즉시강제, 눈앞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강제할 수단을 발동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과할, 즉 상대방에게 의무를 붙일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 때, 그럴 때 바로 즉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 즉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즉시강제고, 얘도 당연히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래서 직접강제, 즉시강제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대표적인 예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 입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 끌어갈 때 소방사수들이 불 끄는데 방해되는 물건 있으면 깨고 부시고 갈 수 있거든요. 물건의 파기,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 제보 왔을 때 바로 출입검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즉시강제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봤고, 특히 즉시강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직접 강제하고 비교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살펴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자,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은 형법상의 물론 제도긴 하지만 각종 행정법에도 마지막에 가면 벌칙 규정을 둬가지고 형벌 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형벌이다 또는 행정질서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형법상의 구성 요건하고는 좀 별개로서 일단 각 개별 행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 개별 행정법 마지막에 가면 벌칙 규정, 그 부분이 이제 행정벌 부분이고, 거기서 벌금 등을 때린다면 행정형벌이고, 과태료 때린다면 행정질서벌이 돼요. 자, 내려와서 행정벌의 종류, 형벌. 그래서 벌금 등을 때리는 게 행정형벌이고, 다만 이제 직결심판이라든가 통고처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직결심판은 밑에 각주 제가 덜 써놨고, 통고처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범칙금 부과죠. 범칙금 부과하는 거. 통고처분. 그래서 통고처분, 우리가 신호위반하면 또는 부정선 침범하면 범칙금 맞죠. 범칙금. 그래서 이게 통고처분이다.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행위. 그래서 원래는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건데, 부과할 사건인데 그런 거 부과하지 않고 대신 경찰청장이 범칙금 때리고, 범칙금 내면 사건 종료시키고, 범칙금 안 내면 직권심판 넘기고, 이게 이제 통고처분 절차예요. 통고처분과 직권심판에서 간단히 써놨으니까 각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우리 신호위반하면은 보통 범칙금 부과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맞죠? 이 과태료 맞는 게 행정질서벌이에요. 과태료. 이게 이제 행정질서벌이죠. 과태료 부과. 이게 행정질서벌이다.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자, 그래서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하는 거고,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이 범칙금 부과하고, 과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차위반, 이게 과태료 부과행위죠. 자, 어쨌든 통고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고, 판례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행위도 우리 판례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해서 역시 이것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밑에 행정질서벌 보시면 과태료 부과행위고 형벌과 달리 정과가 남지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새로운 확보수단으로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게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그래서 과징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이익환수 제도인데 우리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에 대해서 이익환수라는 측면보다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과징금을 정하고 있죠. 자, 행정기본법 28조 과징금 해놓고 1항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은 제재 측면으로서 과징금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원래 과징금은 이익환수제도예요. 과징금은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가져가는 이익환수제도. 이게 원래 과징금의 전형적인 본래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보시면 과징금이란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부과행위다. 그래서 이익환수제도, 이게 바로 과징금이다. 이익환수제도. 그 다음에 요즘은 영업정지나 또는 뭐 과징금 등을 부과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영업정지 등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다. 여러분 약국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마을버스 같은 것들, 뭐 불법적인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을 정지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이걸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행정기본법 28조는 과징금의 본래 정의인 이익환수 측면보다는 아까 본 것처럼 위반에 대한 제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이건 행정처분이에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왔자 2번에 명단 공표. 이 부분도 이번에 행정절차법에서 두고 있죠. 그래서 명단 공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명단 공표라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가함으로써 의무 확보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한 회사들의 명단 공개, 이런 것들이 명단 공표의 대표적인 예죠. 최근에 우리 판례가 명단 공표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사건이 있어요. 그 유명한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 사건에서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하면 그 사람들에게 대상자에게 어떤 명예를 훼손하게 하고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단 공표 행위도 행정처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상의 의무이해 확보 수단이 될 것이고, 자, 꿀팁 보시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볼 부분들 이른바 이제 하나씩 볼 건데, 국가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